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던 그 순간 지우는 결혼식장 문턱을 넘기 몇 시간 전 오랜 친구 민석의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피를 말라 피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석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10년 넘은 세월의 모든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피어오른 그 감정이 이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민석의 눈빛이 스치자 그는 다시 그날로 돌아갔다. 고등학교 교실에 먼지 쌓인 창가, 18살의 자신과 민석이 처음 마주쳤던 그 봄날로. 서울의 봄은 항상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지훈은 교실 창가에 앉아 비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나이 18,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나이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살짝 가린 소년.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지훈은 공부에만 매달리는 모범생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질 때마다 그는 왜인지 그 웃음에 섞이지 못하는 자신을 느꼈다. 그날 새로 전학 온 민석이 교실에 들어섰다. 18살의 민석은 지훈과 달리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냈다. 짧은 머리에 탄탄한 체격, 미소를 지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안녕, 난 민석이야. 서울 토박이지만 이 학교는 처음이네. 그의 목소리는 밝았고 지훈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민석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훈의 심장은 처음으로 제대로 뛰는 법을 배웠다. 수업이 끝난 후 지훈은 우연히 민석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교정은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두 소녀는 어색한 대화를 나누며 걸었다. 너 항상 혼자 앉아 있더라. 왜 그래? 민석의 물음에 지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익숙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그는 민석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 선이, 그 움직임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알 수 없었다.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같이 다니자. 친구가 필요하잖아. 그 말 한마디가 지훈의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학교 축제 준비로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남아 포스터를 그렸다. 민석의 손이 지훈의 손을 스치자 지훈은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미안, 민석이 사과했지만 그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스쳤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이게 뭐지? 왜 민석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픈 거지?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 창밖의 달빛을 보며 울었다.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그 감정은 그의 어린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민석과 지훈은 매일 함께였다. 축구를 하거나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석은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두워졌다. 아빠가 나한테 기대가 크셔.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고.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민석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난 내가 응원할게. 그 순간 민석의 시선이 지훈을 꿰뚫었다. 고마워, 지훈아. 너처럼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게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민석의 손이 스칠 때마다, 그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하늘에 피어오르는 불꽃이 민석의 얼굴을 비추었다. 지훈은 용기를 내 물었다. 민석아,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너는? 지훈은 숨을 죽였다. 나 너처럼 누군가. 말끝을 흐렸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지훈에게 세상의 모든 따뜻함을 주었다. 하지만 그 손은 곧 놓아졌다. 가자, 집에 갈 시간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지훈은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을 느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지훈의 감정은 더 커졌다. 그는 민석의 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웠고 학교에서 민석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했다. 이게 사랑인가? 왜 나만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그는 혼자서 고민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라는 단어조차 멀고 낯설었다. 친구들은 여자아이들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우는 그 대화에 끼지 못한 채 웃었다. 민석도 비슷했다. 그는 스포츠 클럽에서 인기 많았지만 여자아이들과의 만남을 피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석의 말에 지우는 안도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겨울이 다가오자 학교 스키 캠프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눈 덮인 산속 오두막에서 불꽃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아, 너 진짜 소중해. 민석의 속삭임에 지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그날 밤 두 소녀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는 그 포옹이 지훈에게는 세상의 모든 고백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민석은 다시 평소의 밝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꿈 꿨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꿈이 아니길 바랐다. 캠프가 끝난 후 지훈의 일상은 변했다. 그는 민석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고 민석의 꿈을 응원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다. 만약 민석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감정이 잘못된 거라면 지훈은 혼자서 울며 기도했다. 한국의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그는 교회의 가르침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석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한 사업가로 아들의 미래를 철저히 통제했다. 졸업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지훈의 물음에 민석은 서울대 경영학과. 너도 같이 가자 라고 답했다. 지훈은 웃었다. 나도 노력할게. 그 약속이 두 사람을 묶어주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이 감정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 입학 시험 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썼다. 19살이 된 그는 민석의 응원으로 버텼다. 결과는 둘 다 서울대에 합격. 그날 두 소녀는 한강 다리 위에서 포옹했다. 우리가 해냈어. 민석의 외침에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그들은 자유로워질 것 같았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서울대의 캠퍼스는 활기찼다. 지훈은 문헌정보학과에, 민석은 경영학과에 들어갔다. 같은 학교지만 다른 과. 그럼에도 두 사람은 매일 만나 식사를 했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다. 20살이 된 민석은 더 성숙해 보였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 지훈은 여전히 마른 체형의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민석 곁에서 점점 밝아졌다. 너 덕분이야. 민석아. 지훈의 말에 민석은 우리 둘이니까 라고 답했다. 첫 학기 말 MT 회원 수련회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산속 텐트 안,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지훈아, 나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뭐야? 민석은 망설이다 말했다. 나도 너 좋아해. 처음부터 그 고백은 지훈에게 번개였다. 그는 민석을 끌어안았다. 나도. 오래전부터. 입술이 스쳤고 그 키스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녹였다. 그 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캠퍼스 구석구석, 주말에 민석의 원룸에서. 그곳은 그들만의 낙원이었다.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린 괜찮아질 거야. 함께라면. 지훈은 믿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느껴지던 시절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한 번은 과 동아리 모임에서 누군가 게이들 때문에 사회가 문란해진다는 말을 했고 지훈은 그 자리를 피했다. 민석의 가족 문제도 커졌다. 아버지가 결혼을 재촉했다. 21살이면 여자친구 만들어야지. 민석은 웃으며 넘겼지만
지훈에게 털어놓았다. 아빠가 알면 나 죽을지도 몰라. 지훈은 민석을 안으며 말했다. 우린 숨길 수 없어. 언젠가 말해야 해. 하지만 그 언젠가는 멀게만 느껴졌다. 여름방학,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자. 아무도 모르게 민석의 농담에 지훈은 웃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전환점이 되었다. 호텔방에서 민석이 말했다. 지훈아, 나 공부를 포기할 수 없어. 가족 기대가 너무 커.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민석은 대답 대신 지훈을 더 세게 안았다. 그 밤 그들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지만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학기 초 민석은 인턴십을 시작했다. 바쁜 일정으로 두 사람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도서관에서 홀로 앉아 민석의 빈자리를 느꼈다. 이게 사랑의 끝인가? 그는 일기를 쓰며 울었다. 민석도 비슷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여자친구는 물을 때마다 그는 지훈의 얼굴을 떠올리며 아팠다. 가을, 학교 축제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민석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미안해, 지훈아. 나 버티기 힘들어. 지훈은 민석의 손을 잡았다. 함께 버티자. 우리 약속했잖아.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나한테 약혼녀를 소개했어. 거절할 수 없어.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럼 민석은 울었다. 너는 내 인생의 일부야. 하지만 그 겨울 두 사람은 헤어졌다. 아니, 헤어지려 애썼다. 민석은 약혼을 받아들였고 지훈은 혼자 남았다. 잊어줘, 지훈아.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마. 민석의 마지막 말이었다. 지훈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대학 캠퍼스는 이제 추억의 무덤이 되었다. 졸업 후 지훈은 24살에 도서관 사서로 취직했다. 서울의 한 공공도서관, 조용한 일상이 그의 피난처가 되었다. 민석과의 이별은 상처로 남아 그는 책 속 세상에 파묻혔다.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제 24살, 여전히 마른 체형의 피곤한 눈빛. 한국 사회에서 그는 평범한 싱글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텅 빈 껍데기였다. 민석은 대기업에 들어가 바쁜 삶을 살았다. 약혼녀와의 결혼은 취소되었지만 그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5, 그는 승진을 했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지훈을 꿈꿨다. 왜 그랬을까? 민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후회했다. 그의 미소 뒤에는 공허가 도사렸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민석을 만났다. 지훈이 책을 정리하던 중 민석이 들어왔다. 지훈아. 그 이름 부르는 소리에 지훈은 돌아섰다. 26살 민석은 더 단단해 보였지만 눈가에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오랜만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석은 책 한 권을 들며 말했다. 너 추천해준 이 책, 이제야 읽었어. 대화는 어색했지만 그 만남은 문을 열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나 아직도 너 생각해. 민석의 고백에 지훈은 떨었다. 나도. 하지만 이제 늦었어. 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가족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그날 두 사람은 다시 안아주었다. 하지만 키스는 없었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27,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나는 게이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모임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리쳤다. 민석은 여전히 회사 생활에 매달렸다. 하지만 지훈의 소식을 듣고 그는 변화했다. 나도 용기 내야 해. 28, 민석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 병원 복도에서 민석은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아, 와줄래? 지훈은 달려갔다.
병실 밖에서 두 사람은 울었다.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내 삶을 통제해서 민석의 말에 지우는 안심했다. 아버지의 변화가 그들의 희망이 되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재회했다. 주말 데이트, 산책로를 걸으며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민석의 다짐에 지우는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민석의 회사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석이 게일해 그 루머는 민석을 괴롭혔다. 그는 사표를 냈다. 더 이상 숨기기 싫어. 지우는 민석을 위로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29.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함께 사는 삶, 한국 사회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민석의 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의 외침에 민석은 울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사랑해요. 그게 전부예요.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후 편지를 보냈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 편지는 민석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훈도 가족에게 고백했다.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 순간 지훈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30살이 되던 해 지훈과 민석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훈은 도서관에서 LGBT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그의 미소는 이제 밝았다. 민석은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며 자유를 얻었다. 이제 우리 삶이야. 두 사람은 한강변을 산책하며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시련은 왔다. 한국의 동성결혼법이 여전히 미비한 현실 속 민석의 건강 문제가 터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지훈아, 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 침대에서 민석의 눈물에 지훈은 흔들렸다. 버티자. 내가 곁에 있어. 지훈은 민석을 돌보며 자신의 강인함을 깨달았다. 치료 과정에서 민석은 과거를 돌아보았다. 대학 때 내가 너를 버린 게 후회돼. 지훈은 손을 잡았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우리가 여기 있잖아. 그 대화는 두 사람의 유대를 더 깊게 했다. 민석은 회복되며 지훈에게 더 감사했다. 너 없었으면 나 무너졌을 거야. 31.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추억의 제주. 이제 두려움 없어. 민석의 말에 지훈은 키스했다. 공공장소에서, 용기 내서.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는 걸 느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권리 운동이 보도되었고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가족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민석의 사촌 결혼식에서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둘이 왜 같이 왔어? 속삭임에 민석은 화를 냈다. 우린 연인이야. 받아들여. 그날 가족 모임은 소란스러웠다. 지훈은 민석을 진정시켰다. 천천히 가자. 강요하지 마.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포옹했다. 미안해, 지훈아. 민석의 사과에 지훈은 웃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지. 고난이 있으니까 더 소중해. 그 밤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언젠가 법적으로 결혼하고 싶어. 지훈의 꿈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32. 지훈의 커리어는 꽃피었다. 그의 상담 프로그램이 언론에 소개되었다. 숨겨진 사랑의 목소리. 인터뷰에서 지훈은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져. 민석은 그 방송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너 정말 멋져. 민석도 변했다. 그는 LGBT 지지단체에 가입했다.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해. 두 사람은 함께 세미나를 열었다. 청중 앞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의 사랑은 투쟁이었어. 하지만 그 끝에 빛이 있어. 청년들의 박수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개인적 위기가 왔다. 지훈의 어머니가 아프셨다. 병원에서 지훈은 민석을 불렀다. 엄마가 우리를 인정했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행복해 였다. 장례식 후 지훈은 무너졌다. 민석이 안아주었다. 내가 내 가족이야.
영원히. 그 상실은 지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인생은 짧아. 사랑을 아끼자 그는 민석에게 프로포즈했다. 법이 없어도 우리 결혼하자 민석은 울며 받아들였다. 작은 파티, 친구들만 모인 자리에서. 30셋, 지훈과 민석의 삶은 평화로웠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놓인 사진들, 과거의 아픔이 추억으로 변했다. 지훈은 이제 상담소 소장을 맡았고 민석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의 여정이라는 제목. 출간 파티에서 민석은 말했다. 이 책은 지훈에게 바치는 고백서야. 독자들은 감동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용기를 줘요. 편지들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고 있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 세력은 여전했다. 시위대가 상담소 앞에서 전통 파괴를 외쳤다. 지훈은 두려웠지만 민석이 지켰다. 포기하지 마, 이게 우리의 싸움. 34, 민석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TV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야. 그냥 사랑이야.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민석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지훈의 지지가 버팀목이었다. 너의 목소리가 필요해. 더 크게. 지훈도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면의 목소리.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출간 후 두 책은 세트로 팔렸다. 커플의 여정, 미디어는 그들을 한국의 첫 공개 게이 커플로 불렀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였다. 숨기던 시대는 끝났어.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다. 민석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미안했어, 아들아. 포옹하며 그녀는 울었다. 지훈을 보며 고마워. 내가 민석을 지켜줘서. 지훈의 가족도 모임을 가졌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 선택 존중해. 그 순간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35, 두 사람은 해외로 여행했다. 캐나다, 동성결혼이 합법인 곳, 여기서 해보자. 민석의 제안에 지훈은 동의했다. 작은 예식장, 친구 2명이 증인. 영원히 함께할게. 서약하며 그들은 키스했다. 법적 의미는 없었지만 마음은 영원했다. 돌아와. 그들은 더 적극적이었다. 캠페인에 참여, 법 개정 청원, 사랑의 평등을 거리에서 외쳤다. 젊은 세대가 모였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내요. 그 말들이 힘을 주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이 생겼다. 지훈이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석은 자책했다. 내가 너무 밀어붙였어. 지훈은 웃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휴식 취하자. 두 사람은 휴가를 갔다. 제주, 다시 바다 앞. 사랑은 쉬어가도 돼. 그 휴식이 관계를 새롭게 했다. 36, 지훈의 상담소가 확장되었다. 전국 네트워크. 민석은 강연자가 되었다. 고백의 용기. 청소년들이 물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민석은 지훈을 보며 사랑으로. 그해 겨울 큰 시련이 왔다. 민석의 옛 상사가 스캔들을 터뜨렸다. 민석은 회사에서 문제아였어. 루머가 퍼졌다. 민석은 무너졌다. 다시 시작인가? 지훈은 안아주었다. 아니, 끝이 아니야. 싸우자. 법적 대응, 언론 전쟁. 두 사람은 버텼다. 승소 후 민석은 말했다. 이겼어. 지훈아. 포옹하며 그들은 울었다. 우리의 사랑은 꺾이지 않아. 37, 지훈과 민석은 안정된 삶을 즐겼다. 아파트의 작은 정원, 꽃을 키우며. 지훈은 이게 평화야 라고 속삭였다. 민석은 웃었다. 내 덕분이야. 하지만 변화의 물결이 다가왔다. 한국에서 동성결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뉴스마다 그들의 이름이 오갔다. 두 사람은 증언자로 불렸다. 국회 청문회에서 지훈은 말했다. 사랑은 권리가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민석은 보조석에서 지지했다. 청문회 후 지지자들이 모였다.
변화가 올 거예요. 38.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결혼 합법. 헤드라인. 두 사람은 거리로 나섰다. 드디어 눈물이 흘렀다. 친구들과 파티, 샴페인 터뜨리며 이제 우리 차례야. 하지만 기쁨 속에 아픔도 있었다. 민석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의사의 말에 지우는 걱정했다. 쉬어, 민석은 고집했다. 이 순간을 즐기자 두 사람은 법적 결혼을 준비했다. 39.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지우는 신랑으로, 민석이 신랑. 아니,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훈이었다. 기다려, 이건. 여기서 플롯 트위스트, 민석이 아닌 지훈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니, 원래 플롯대로 지훈이 사회적 압력으로 여성과 결혼하려 했고 밤에 민석에게 갔다. 시간이 되풀이되는 듯했다. 39. 지훈은 가족의 압력으로 여성과의 결혼을 결정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어머니의 말에 그는 따랐다. 하지만 마음은 민석에게 있었다. 민석과 재회한 지 10년, 그들은 비밀 연인으로 살았다. 법 개정이 됐지만 지훈의 두려움은 컸다. 공개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민석은 이해했다. 내 선택 존중해. 하지만 지훈은 갈등했다. 결혼 전날 밤, 그는 민석의 아파트로 갔다. 민석아, 나 문을 열자. 민석의 품이 기다렸다. 그 밤, 두 사람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포기할 수 없어. 너 없인 못 살아. 지훈의 고백에 민석은 안아주었다. 나도. 함께 가자. 새벽, 지훈은 결혼식장을 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했다. 예식장 입구에서 그는 멈췄다. 미안해. 신부에게, 가족에게. 그는 돌아섰다. 민석에게 달려갔다. 우리 결혼하자. 진짜로. 결혼식 당일 서울의 호텔은 화려했다. 지훈의 가족, 친구들, 신부의 미소. 하지만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 39. 그는 마침내 직면했다. 이 삶이 정말 내 거야. 예식장 문 앞에서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석에게 지금 와. 민석은 달려왔다. 백스테이지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지훈아,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은 말했다. 이제 숨기지 않을게. 너와 함께할게. 그는 턱시도를 벗고 예식장을 나섰다. 가족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로 나온 지훈은 민석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모두에게. 민석은 웃었다. 괜찮아. 이게 내 용기야. 두 사람은 한강 다리로 갔다. 비가 내리던 그 밤처럼. 법이 바뀌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지훈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왜 그래? 지훈은 울며 말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야. 침묵 후, 내 행복이 제일이야. 어머니의 수락이 지훈을 자유롭게 했다. 민석의 가족도 모였다. 이제 인정할게. 아버지의 말에 민석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그날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했지만 사랑이 채웠다. 39 후반, 두 사람은 법적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배당, 친구들과 가족, 영원히 사랑할게. 서약하며 키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축하해.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갔다. 결혼 후 삶은 새로웠다. 지훈은 상담소를 더 키웠고 민석은 책 2번째를 썼다. 용기의 결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인터뷰에서 지훈은 말했다. 젊은 커플들이 모여들었다. 당신들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도 도전이었다. 일상 속 다툼, 너무 바빠. 민석의 불만에 지훈은 사과했다. 함께 조절하자.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사랑은 배우는 거야. 그 과정이 관계를 단단하게 했다. 40살, 두 사람은 해외로 이주를 고려했다.
더 자유로운 곳에서, 하지만 한국을 떠날 수 없었다. 여기서 변화 만들자 그들은 머물렀다. 캠페인, 강연, 평등은 아직 멀었어. 한 해 후, 지훈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손주는 농담에 웃음이 터졌다. 우리 사랑이 손주야. 그 말에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41, 지훈과 민석의 삶은 성숙했다. 아파트는 이제 집이 되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 결혼식, 여행, 추억. 지훈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속삭였다. 민석은 내 덕분이라고 답했다. 사회 변화는 빨랐다. 동성 부부 채택권 논의, 그들은 목소리를 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사랑이야. TV 토론에서 지훈의 말은 화제가 되었다. 비난도 있었지만 지지자가 더 많아졌다. 개인적으로 민석은 건강을 관리하며 취미를 찾았다. 그림 그리기. 너처럼 표현하고 싶어. 지훈의 상담을 도와주었다. 지훈은 민석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다. 아름다워. 우리처럼. 42, 큰 기념일. 결혼 3년. 여행. 유럽. 세계가 널네. 파리 에펠탑 아래 키스. 영원히 돌아와. 그들은 자서전을 썼다. 사랑의 시간 여행. 베스트셀러. 영화화 제안까지.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담소 문 닫음. 어떻게 하지? 지훈의 걱정에 민석은 온라인으로 적응하며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위기마다 강해져. 팬데믹 후. 회복. 상담소 재개. 더 많은 사람. 고마워요. 당신들 덕에 살았어요. 한 청년의 말에 눈물. 그게 그들의 가치였다. 43, 지훈의 꿈 LGBT 센터 설립. 민석이 후원. 오픈식에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 연설하며 지훈은 과거를 회상했다. 고등학교 창가. 그 봄날. 민석아, 고마워. 내가 내 시작이었어. 민석은 안아주었다. 너도 내 전부야. 관중의 박수.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되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되는 여정. 지훈과 민석은 손잡고 걸었다. 서울의 거리, 비가 내리는 밤, 앞으로도 함께. 그 약속이 그들의 영원한 결말이었다.